오늘 시장이 음. 뭐 사실은 3월 첫째 주, 둘째 주 같은 변동성이 생길 거라고는 많이들 예상을 안 하셨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보면 지난주 유가 음. 레벨보다 지금이 낮아요. 그쵸. 그쵸? 응.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사실은 지난주에 음. 득봉 하나 없고, 그리고 금요일에 잠깐 열렸다 닫힌 거고, 주말 사이에 이슈가 생긴 거였는데 네네. 변동성은 좀 있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어떻게 보세요, 시장은? 저는 예, 뭐 항상 밝아서 죄송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4월 달 들어와서 안 쉬고 계속 오르면서 하락 출발선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음, 그러면서 제가 이 방송 통해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네. 교과서적으로 대응하자. 수학의 정석처럼 교과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삼전익스 이런 것들 낙폭과대 보는 게 맞다는 말씀드리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락의 출발선까지 가니까 계속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린 전략이 일단 저는 맞아 떨어져서 음, 일단 정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구조 상승으로 이제 얼마나 빨리 구조 상승으로 넘어갈 건가. 네. 일단 그게 좀 관건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제가 볼 때는 참 이란 지금 상황이 좀 개판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저도 본 건데, 네. 이거 좀 보여주세요. 무전 교신 내용인데, 여기 아랫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지금, 한번 쭉 보시면 진짜 We will open it by the order of, 제가 영어를 좀 못해요. 네, 죄송해요. 네. 웃긴 건 제가 영어가 나왔어요. 근데 영어를 놓다 보니까 영어를 보면 울렁증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맘 어 저기 뒤가 뭐지? 하메네이 이맘 하메네이 not by the tweets of some idiot. 이디오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요. 네. 근데 저게 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한국식 영어가 어쩔 수 없는 게 독해는 잘해요. 근데 이게 잘 읽지 못해. 이게 예. 우리는 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만 하메네이 지시에 따라 우린 열 거다. 음. 어떤 바보의 트위터에서 열지는 않는다. 이런 네.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보도 좋게 해석했으니까 바본 거지. 조금 이제 원색적으로 하면 병신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무장관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까버린 거죠. 네,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저걸 왜 주목했냐면 이제 지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네. 강경파랑 온건파랑 뭐 음. 사이가 근데 강경파가 음. 워낙 세잖아요, 거기. 근데 네. 우리가 여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음. 외무장관이 온건파예요, 강경파예요. 그 사람은 또 이제 혁명수비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강경파예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처음에는 온건파 강경파였는데 음. 이제는 온건파 강경파 강경파인데 지들끼리 또 싸요. 그러니까 음. 지들끼리 의견이 안 맞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근거가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관련된 뉴스를 보여드렸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얘도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미국과 협상할 이유 없어. 제3국엔 안전한 통행 제공. 3월 16일만 하더라도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예.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 이게 나왔잖아요. 음. 개방한다 이게 나오면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거기서 뒤통수 빵 맞고 저 바보가 한 얘기는 안 들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건파 강경파 이렇게 싸웠다가 이제는 강경파끼리도 의견이 안 맞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강경파 내에서도 지금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 거를 표면적으로 다 드러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강경파들도 하나씩 둘씩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도 강경파가 좀 나을 건데 어차피 예. 소수 의견은 어쩔 수 없어요. 걔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어쨌든 협상을 하자라는 의견이 많아지게 되면은 혁명수비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맘 하네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계속해서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어떤 그 신변적 위협을 받거나 하게 되면은 예. 완전히 넘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차 회담도 거부를 했었잖아요. 거부를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또 바뀌었어요. 음.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바뀐 게 없어요. 그 하나만 바뀐 게 레바논 폭격 중단.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이라는 내용에서 레바논 폭격 중단 요구로 바뀌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이란 통제권 인정 그리고 동결 자금 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1차 이제 협상에서 세 가지 때문에 파토가 났던 게 아시다시피 우라늄, 농축 우라늄, 호르무즈 동결 자금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하나가 바뀌게 된 거잖아요. 음. 그러면 핵 같은 경우는 입장이 거의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제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그러니까 이란도 완전히 이제 뒤통수 맞은 거죠.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예. 어이없게도 트럼프가 통제를 해버리니까 음. 주도권 완전히 뺏겨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통행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고.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근데 통일을 받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 통행료 받게 되면은 동주국해가 또 같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음. 만약에 미국이 그걸 인정하고 네. 그걸 받게 된다? 그러면 지금 중국의 동주국해에서 영유권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통일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운하가 다 통일을 다 받게 됐어요. 음. 하나만 운하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제 가는 길목만 다 그런 현상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 별로 그렇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더욱더 혼란만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아마 호르무즈 통일 받는 거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소식을 보게 되면은 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이란 내에서 강경파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외무장관도 강경파였거든요.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온건파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을 한 구간들 속에서 계속 이제 조금 안전 표현하면은 땡깡을 좀 부린다 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또 중요한 건 파키스탄이 계속 중재를 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오늘 이제 파키스탄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은 네. 이게 의견차를 축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의견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이렇게 된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뭐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기정사실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게 이전에 제가 3월 16일 날 나왔을 때 이걸 보여드렸거든요. 어떤 거요? 트럼프 이제 측근이 이제 원유주의 공매도 아. 이거 보여드렸었잖아요. 네네.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얘는 그나마 양호한 거야. 양호한 거고, 지금 여기 언론 보도 나온 거 보게 되면은 미리 알았나? 20분 전수상 1조 배팅. 1조야. 네, 1조 배팅 나왔잖아요. 1조 배팅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 아이고, 지금 또 장마감 되니까 또 여기 뜨네요. 여기 보시면 요거거든요. 8시 24분에 8억 불 정도의 매도 거래가 발생이 된 거예요. 저 맨 앞쪽으로 8시 24분에 예. 발생된 거거든요. 아래쪽 보시면 대량 거래 발생됐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8시 45분에 이제 외무장관이 음. 호르무즈 해협을 연다는 얘기 나오면서 유가 쭉 빠져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양아치인 거죠. 그럼 얼마를 버는 거야, 도대체 저거? 어마어마하게 벌 87불에서 것 이제 80불 정도 내려갔으니까 이게 거의 10%거든요. 10% 빠졌어요. 네, 10% 빠지니까 8억 불이니까 8천만 불 번 거죠. 10배? 네. 10배가 아니라 10%. 10%. 8천만 불. 8억 불을 베팅했으니까 8천만 불 번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측근 같은 경우는 정말 얘네들 대비해서는 정말 양호하게 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3월 16일에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유가 차트 한번 볼게요. 유가 차트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3월 16일이 언제냐면은 요 근처거든요. 네. 요 근처.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100불에서 들어간 거예요. 100불에서. 네. 100불에서 들어가서 지금 이제 87불까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87불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이제 한 13%, 한 11% 수익이 나게 된 거죠. 예. 그럼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제자리, 그러니까 전쟁 이전 수준이 65불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거의 30% 수익이 간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 자금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금에서 30% 수익이 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1,100만 달러 정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최소 이제 330만 불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 정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얘는 왜 하냐면 얘는 아버지가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그리고 제가 그 3월 23일 또 빌리 에크먼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승률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면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준비를 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얘는 1,100만 불이니까 정말 어찌 보면 앞에 그 1조 배팅보다는 정말 영하게 네.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트럼프 측근은 그냥 적당히 들어서 적당히 먹고 나오는, 그게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폴리마켓 보게 되면 이거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배팅 폴리마켓, 사이트죠. 배팅 사이트 보게 되면 이제 5월 31일까지 이제 종료가 되냐? 영구적 평합정 될 거라는 확률이 59%, 6월 30일까지가 68%. 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안 빠지잖아요. 예. 안 빠졌는데 답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금의 어떤 트러블과 잡음을 악재로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나오게 되면서 선반영된다, 해소가 된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어떤 전쟁이 과거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선반영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주말에 그런 악재가 났지만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런 걸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호르무즈요? 네, 호르무즈. 여기 전속력으로 얘는 도망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크루즈선이거든요. 크루즈선인데 얘 지금 전속력으로 오마쪽에 붙어가지고 도망 나가는 것 같아요. 오만 지난 쪽으로? 지난 주말도 내 차인가 통화했다 했잖아요. 걔를 공격받았던 얘기 나오는데 예. 그 뒤를 인도끼 따라서 하나 공격받았잖아요. 네, 예. 얘도 받았고 지금 이 뒤를 따라서 얘도 지금 이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진이 안 나가지고 이제 빨간색이기 때문에 유조선? 예, 유선이나 LNG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어쨌든 분위기가 조금 이제 근데 이게 제가 볼 때하고 이 시간 딱 보여드리면 이게 작아요. 이상하게. 이게 지금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보면은 예. 배들이 많이 통과를 한 게 보이거든요. 음. 차라리 그걸 캡처해야 되겠어요. 지금에서는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고 이걸 항상 이게 시간대가 또 예. 저기는 또 우리랑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지난보다는 상황이 좀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모이는 배들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전에는 위치가 한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붙어와 있죠. 밑으로 오만 쪽으로? 붙어와 있죠. 이거 언제든지 재개방이긴 하면은 도망가려고 지금 여기 스타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레디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꼭 하면 이제 진짜 도망가려고. 되게 오래 저기 지금 예. 정박해 있는 걸 텐데 예. 그냥 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떠 있는 상황인 예. 거죠. 지금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식수도 떨어지지, 뭐 쓰실 물도 없지, 먹는 것도 떨어지지 아마 죽을 맛일 건데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그래서 지금 레디 상태고 고가 되면은 바로 여기서 도망가려고 이렇게 지금 거의 바짝 붙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참 이 사람들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유선도 한쪽 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협상은 진행이 될 거다. 보세요. 처음에는 이란 협상을 부인했었지만은 트럼프 SNS 때도 협상이 진행이 게 맞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란도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얘기 나왔던 것들이고 근데 지금은 또 어쨌든 오늘 이제 파키스탄 언론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의견차가 또 축소가 되고 있다고 네. 하니까 이제는 뭐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이란 얘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하고 싶어요. 예. 제가 3월 9일부터 쭉 이제 이란 전쟁 관련돼 가지고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제가 계속 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제가 다 맞췄죠. 제가 맞췄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되고 됐었죠.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왜요? 맞췄잖아 어쨌든. 재밌네요. 예.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저만 믿으면 됩니다. 네. 믿지 마세요. 예, 선생님들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바닥에선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항상 진짜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오늘 하이닉스가 잘 네네. 가요. 음, 뭐 소캠 그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네네. 실적이 목요일 날 나오는데 네. 실적 전망은 좋은데 참 그 실적 나오는 날 세론이 나오지 네. 않을까 이런 사실 고민도 있긴 어. 하겠지만 네네. 어때요? 반도체 쪽은 지금 계속 세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다 나왔는데 네. 마이크론도 나오고 샌디스크도 나오고 싹 다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나오고 얘는 안 나올 것 그것도 같고 봐야 되는데 TSMC도 나왔는데 테스트 나왔는데 아니 왜냐면 이렇게 그렇죠? 집요하게 물어봐야 돼요. 네. 네. 잘 봐요. 그거 다 받고 자 하이닉스 실적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실적 발표율이 다가오게 되면서 시장 예상차 계속 올라가요. 34주에 멈춰 있어요. 좀 올라가네요. 아니 멈췄죠. 34주에 멈춰 있잖아요. 계속. 멈춰 있나? 응. 더 지금 높여 잡잖아요. 근데 일부 증권사에서 막 4.5, 45, 50점 예, 예. 내나 이게 나오는데 평균적인 가이던스가 안 올라가요. 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 때 삼성전자 실적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당시 20조 이상 나올 거란 거 이미 다 예상하고 시장에 나왔었는데 시장 가이던스 15조에 멈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20조 나오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그때 주가를 많이 끌었잖아요. 예, 하이닉스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조, 45조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대로 계속 가이던스를 안 올리고 34조에 계속 멈춰 있거든요. 계속 멈춰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4조에 멈추는 게 아니라 40조, 45조 이렇게 올리면서 만약에 그게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세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올리지 않는 게 아마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지 한 하이닉스도 한 45조?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예. 그 이상도 나올 수도 있고요. 높은데 어쨌든 예상치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주가를 더 끌어가려고 제가 볼 땐 시장에서 조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락 딱 걸어놓고 안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고 좀 돌파가 된 상황이고 실적 발표 나서 좋게 나오면은 더 땡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건 제가 2월 달까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되게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단기간 너무 좋은 건 알지만은 그게 1.9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좀 따라가는 건 무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운이 좋은 게 3월 달 들어서 이란 전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조준권을 거쳤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가 프리미엄 소멸 과정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게 되면서 좀 책의 몸무게를 좀 가볍게 만든 거죠. 몸을 좀 가볍게 만든 거죠. 더 가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네. 골드만삭스도 아까 8,000포인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8,000포인트는 아니더라도 7,000포인트까지 갈 만한 그런 여건은 3월 달에 이란 전쟁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전익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도 이제 느긋하게 지켜봐도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또 골드만삭스 형님들도 참 너무하는 게 분명히 되게 안 좋게 네. 한동안 얘기하다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거의 뭐 변검술이에요. JP 모건이랑 네. 골드만삭스랑 네. 시티 요번에 요 세 군데가 거의 뭐 변검술이야. 아수라백작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하나 더 받아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니 뭐 JP모건 얘네들 뭔 얘기한다고 해서 100번 다 신뢰하지 마세요. 음. 걔네들도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걔네들도 못 맞춘다고 좀 그렇지만은 걔네들도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의견이 바뀔 수밖에 없고 틀릴 수 있는 것들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코로나 때 진짜 바이러스 증시가 급락한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제가 운이 좋게도 이제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BOE 이런 리포트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메르스 대비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증시 영향력은 제로다. 그래서 증시는 계속 간다. 이게 대부분이었어요. 다 근데 틀렸네. 걔네 다 틀렸잖아요. 다 틀렸네. 다 틀렸잖아요. 싹 다 틀렸네. 그리고 JP모건 이제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미국 금리가 5.5%도 8% 간다고. 그날부터 떨어졌잖아요. 그날부터 떨어졌잖아요. 네, 그날부터 그러니까요. 채권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가 뭐냐면은 걔네들 의견도 참고만 하는 겁니다. 예. 참고만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주식을 무슨 사법고시 공부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시장이 흘러왔던 흐름들을 봤을 때 얘네들이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떤 데서 나은지에 대한 어떤 과거 사례 공부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놔도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참고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눈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십시오. 그 정도만. 그 사회생활 보면 눈치 잘 살펴야지 사회생활 잘한다 얘기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얘네들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의 의견이 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공부를 하자.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네네.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 게 그럼 반도체는 이번 네네. 주 목요일까지 좀 계속 음. 지켜봐야 되고 목요일 이후에도 지켜보고. 일단은 지난주 가서 다른 방송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 주까지는 삼전익스를 봐야 된다. 봐야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구조적 상승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바톤을 받아서 또 이슈가 될 만한 게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게 대미 투자가 될 것 같다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주까지는 어쨌든 하이닉스 시작 발표 예정이 돼 있고 시장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 제가 볼 때는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면은 하이닉스 실적이 좋게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번 주까지는 뭐 반도체 계속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참 또 이제 시장이 삼전익스만 보고 있고 다음을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또 판단이 드는 게 지난주부터 테마가 너무 난리예요. 그러니까. 양자암호, 코로나. 보안. 그러니까요. 참 코로나 뜬금없지 않아요? 그 지난주 좀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테마성이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다 상한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중반 넘어가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양자암호 지난주 주초 양자암호하고 보안 스타트 끊었고 주 후반에 금요일은 코로나가 딱 이제 다음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도주를 선택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테마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코로나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변이가 나오긴 했는데 변이 네. 지금 계속 있었잖아요. 사실. 변이는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가 코로나 때 그 면역학 관련돼 가지고 와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봤거든요. 네. 엔벨럽이라는 단백질 껍데기 있잖아요. 네. 껍데기 밖에 이제 돌기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엔벨럽은 단백질 껍데기 안에 단일 가닥의 mRNA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일 가닥의 mRNA 같은 경우에 밑에 수염이 있어요. 이 수염을 뭐라 하면 염기서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뀌는 게 변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예측을 못 해요. 아직까지 인류가. 만약에 이걸 예측하잖아요. 인류는 90% 질병을 다 정복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자, 보세요. 감기 바이러스가 정복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우리가 감기약 같은 경우는 증상약을 주는 거지 이거를 잡는 약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변이를 못 잡아요. 음. 그래서 이 염기서에 바뀌는 어떤 그 알고리즘을 만약에 잡게 된다라면 예. 그래서 제가 인류가 이제 가지고 있는 90% 질병은 다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예. 감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뭔가 리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되게 이상한 바이러스 되게 많잖아요. 음. 그게 결국 이제 바이러스 염기설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알고리즘만 알게 되면 진짜 90% 질병이 다 없애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아직 못해요. 음. 근데 앞으로는 AI도 나오고 AI도 있고 양자각도 있으니까 걔네들이 좀 잡아주길 바라야죠.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음. 지금 그래서요. 보니까 미토스 같은 경우는 정말인데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로나가 샜잖아. 지금 또 딴 데로 지금 샜잖아요. 지금. 들켰네. 예. 지금 본인도 지금 아차 싶었죠. 지금. 네. 내가 지금 이 얘기 왜 하고 네. 있나 했죠. 그래서 어떻게 화제를 바꿔서 사실 네. 얘기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쨌거나 하면서 네.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어쨌거나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테마가 이렇게 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를 찾지 못했을 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너무 무리하게 주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패스트 팔로. 그래서 이제 제 예상대로 제 예상대로 혹시라도 다음 주에 뭐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우리는 따라잡을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저기 대미 투자 관련주라고요? 네.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쪽이 제일 이제 되게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근데 포괄적이잖아요, 좀. 만호가 마스크가 먼저 봐야죠. 음. 지금 그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일단 마크 루비오하고 트럼프가 이제 이를 갈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럼 이를 갈게 되면서 이제 니들 딱 봐놨어 해가지고 이제 뭘로 이제 태클을 걸 건가 이게 관건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이제 관세라든지 투자 쪽을 결국에는 그렇게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네.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3월 30일 이거 제가 지난 시간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란 전쟁 끝나면 나토 재검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이란 전쟁 끝이 나게 되면 구조적 상승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상승 넘어가서 이렇게 평화롭게 계속 가야 되는데 예. 만약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잡을 만들게 되면은 또 시장이 또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쿠바도 이제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쿠바는 쿠바 하루 근데 끝나요. 금방 끝나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쿠바는 하루면 제가 볼 때 끝나요.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예. 중요한 건 이거 지금 보여드린 이건 거죠. 끝나고 나서 나토 재검토 하고 한국 니들 그때 안 왔지 해가지고 또 이제 이번 3,500억 불 뜯어갔잖아요. 거기다 또 1,000억 불 더 내는 식으로 나오고 안 하면 우리가 투자해야 돼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은 참 그게 골치 아프지 않을까요? 그러면 작년 4월 달에 관세 때문에 한번 그때는 흔들렸는데 지금은 아마 그거 때문에 지수가 발목 잡히는 상승이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전력, 방산, 원전, 조방원전. 네, 네, 조방원전이잖아요. 네네. 이쪽은 그러면 계속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의견은 아직까지 안 바뀌었어요. 네. 이란 전쟁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쪽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에너지에 관련돼 가지고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주정부에서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이제 원전 이제 원전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뉴저지. 네, 뉴저지, 조지, 예. 켄터키, 켄터키, 프라이드 텍사스 치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원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되면은 일단 원전 쪽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유조선들 그 휴스턴 쪽으로 줄 서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은 또 LNG 관련돼 가지고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장 지금 상황에서 쉽게 예측이 되는 게 조선하고 원전이라고 저는 말씀드린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쪽으로 봐야 되고 근데 그리고 조금 길게 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만약에 끝나고 나면 재료 소멸이 좀 있는데 네네. 중장기로 보면 어차피 또 무장할 거니까 좋고 그쵸? 이게 참 그래서 타이밍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방사는. 그래서 만약에 조방원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수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지수 장세에서 종목 장세로 네. 넘어갈 수 있다는 게 2024년도처럼 그러니까 2025년도 초반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뭘 볼까요? 네, 요거 PPT 한다는 게 제가 깜빡했네요. 네. 지금 요게 이제 S&P 500이 대통령 선거 사이클 내 역사적으로 이제 움직인 부분인데 예. 선거 첫 해, 그 두 번째, 그리고 미들, 그리고 마지막 해 이렇게 되는데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해하고 두 번째는 쭉 잘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세 번째 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이렇게 시장이 좀 쉬어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S&P가 흘러갔던 그 흐름하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 흐름을 이렇게 비교한 건데 빨간색 선이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난 이후에요. 예. 아니고 검은색 선이 이제 S&P 역사적 흐름인데 예. 세 번째 이렇게 시작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구조 상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수 중심 장세가 아니라 만약에 조방원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지수 장세가 아니라 종목 상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종목 상승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수는 일정 부분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면 보시는 것 같이 지금 S&P 지수 같은 경우에 대통령 당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쉬어갔기 때문에 그 대미 투자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딱 이게 어찌 보면은 아다리 좀 맞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지수가 좀 쉬어갈 대미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가게 되면은 S&P 500이 지금 세 번째 게 쉬어갔던 것처럼 지수도 쉬어갈 가능성도 일단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삼성익스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아마 조금 더 추가 상승 나오겠지만은 아마 가다가 조금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략이 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이제 보니까 그 제약바이오들 일부 종목들이 또 이제 네네. 잘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근데 시총 상위주들은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는 많이 애들도 답답하죠. 예. 예, 만약 삼성전자기 잠시만요. 삼성 네. 근데 오늘 더 하락하던데. 예, 오늘 아까 잠깐 오르다가 또 빠지고 아이, 지수 또 빠지네. 따라가요. 예, 지수 네. 따라가긴 하는데 패시브 자금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액티브 자금들은 많이 빠진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 쪽은 AACR도 음. 있고 이번 주에 그래도 계속 기대감들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있는데 그 일단 삼성당 제약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바이오에 지금 안 좋은 흐름이 삼성당 제약이 유발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제약의 하락이 멈춰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제약이 하락이 쉽사리 그러니까 일단 예전보다는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됐는데 예. 하락이 일단 멈췄다라고 조금 확신이 생각이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EACR이라는 학회를 안 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말씀이잖아요. 업종이 됐던 종목이 됐던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그러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관련된 어떤 그 성장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AACR이라는 그런 학회도 있는데 3대 학회인데. 네.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영향을 못 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삼성당 제약의 하락의 이슈가 여전히 바이오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종목은 갑니다. 일부 종목은 가는데 섹터라는 큰 바운드리 안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큰 바운드리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바이오가 이렇게 힘 못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바톤을 지금 바이오 쪽으로 가야 되는 그 수급의 힘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지려면은 어쨌든 이제 삼천당 제약의 하락이 완전히 멈췄다라는 그런 확신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것도 좀 지긋지긋하게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삼천당 제약을 그러니까 바이오가 삼천당 제약이 아닌 다른 이슈를 보기 전까지는 조금 지겹게 삼천당 제약의 주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네네. 지금 상황 그리고- 수급이기 때문에. 네, 그죠. 지금 뭐지? 알지노믹스하고 이제 주말 통해서 알지노믹스하고 보로네가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보로노이 오늘 많이 수업 올라온 발표하고. 것 같던데. 예. 근데 알지노믹스는 또 올랐다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ICR 관련돼 가지고 이게 모멘텀이 된다라면은 두 종목 다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종목은 가고 한 종목은 안 간다라는 건 시장이 한 종목만 픽을 한 거고 AICR은 이 좋은 모멘텀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실 때 이슈의 우선순위 요 측면에서 그러니까 종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어떤 이슈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해마다 이제 연초가 되면 그게 있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 그렇죠. JPM. 그죠? 그게 어떤 때는 반영이 되고 어떤 때는 반영이 안 돼요. 올해처럼 반영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학회가 있을 당시에 바이오 업황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초에 바이오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슈가 되고 거기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런 것도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바이오 업종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럼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회를 보실 때는 바이오 업종 분위기를 좀 보시고 그리고 그 업종을 보실 때는 어떤 호재, 악재 그리고 뭐 악재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악재 내에서도 어떤 이슈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마 종목 대응하시고 섹터를 보시는데 좀 도움 되실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바이오. 근데 이제 저 아는 분도 주말에 갑자기 답답해 죽겠다고. 왜요? 바이오 때문에. 그렇죠. 지금 바이오는 답답해 근데 미치죠.
지금 잘 보라고 눈을 이게 조금만 넓히면 다 답답하다고. 삼전 닉슨 아니면 다 답답할 거라고 그죠?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하긴 네.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3월 달에 계속해서 교과서적인 대응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음, 왜냐면은 시장 빠질 때 가장 많이 빠진 놈이 시장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쪽 이게 너무나 당연한 쪽에 수급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음.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막 그게 맞는 건데 다주고 바라보면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또 이제 바이오는 삼천당 제약에는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타났으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반영하셔서 보셔야죠. 그런 부분이 네네.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음, 로봇, 자동차, 배터리 음, 요거 이제 한 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네네. 이렇게 좀 투자들을 음. 두루두루 많이 하시는데 어때요? 근데 사실 저도 로봇을 이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그 로보티스라든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감속기라는 종목들 있잖아요. 일부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거든요. SBB 테크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같은 로보티스 같은 로보티스도 경우도 올라갔어요. 이슈가 오늘 좀 괜찮아요. 있었어요. 예. 네. 오늘 주가는 4.7% 상승 나왔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거 차트 좀 볼게요. 보시면은 자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2월 달부터 주가가 좀 꺾였어요. 그죠?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꺾였거든요. 저 때부터 음. 이제 저 섹터 자체가 네, 힘이 다 힘이 빠졌어요. 빠졌었죠. 네, 많이 현대차도 빠졌어요. 그렇고.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단기 평선을 다 회복시키고 있거든요. 단기 평선을 회복시키고 상승을 좀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SBB 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돌렸어요. 음. 돌렸는데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섹터 전체적으로 안 나와요. 이제 그래서 좀 종목별로? 아리까리한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PIM을 지금 최근에 와서 가장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이제 8mm 정도의 초소형 감속기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중국 쪽에서 로봇이 생산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그 혹시 유니트리라든지 중국 로봇 관련돼 가지고 휴머노드 해가지고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은 손 부분 잘 보세요. 아직까지 손은 사람 손 못 따라하고 있어요. 걔들은 쓸데없는 거 하던데요. 달리기 하고 이제 뒤돌아차기 하고 격파하고 마라톤 사람 하고요. 때리고 음. 이상한 거 하던데 좀. 네. 예.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휴머노드 가려면은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게 관절하고 근육이 되게 많기 때문에 참 미세하게 잘 이렇게 작동이 돼야 돼요. 온도도 느껴야 되고 그죠. 막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가벼워야 돼요. 음. 가벼워. 근데 그 한국 PIM이 티타늄 기반으로 가볍게 이게 손 그 재질을 만들고 그리고 8mm짜리 정말 초소형 감속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요. 그 감속기가 뭐지? 초소형 그 액추에이터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트랜스포머. 네. 트랜스포머 보게 되면은 자동차에서 로봇을 변할 때 바퀴 같은 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게 액추에이터예요. 음. 그게 액추에이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군데군데 다 있어가지고 로봇이 이렇게 잘 움직이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나 지금 이제 손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거의 기술력이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 손 같은 경우는 100% 완성이 안 됐거든요. 예. 지금 테슬라도 옵티머스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거예요. 손 관절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고 이게 힘 조절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기술적 완성도가 약간 떨어져서 그걸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완성하게 되면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든지 간에 관심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그 한국 PIM이 최근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완료하게 되면서 예. 이 주목을 받고 있고 로보티스도 마찬가지로 초전 감속기 지금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보여드렸듯이 한국 PIM도 그렇고 지금 로보티스도 그렇고 주가 흐름이 괜찮은 게 아마 그런 연유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PIM 같은 경우 다시 좀 볼게요.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5일평선하고 21평선 거의 대드래 죄송합니다. 골든크로스 사기 이상해요. 직전이에요. 너무 다른데 어감이. 아, 예.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그래서 골크를 데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겠어요. 예. 지금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3월 20일 같은 경우는 21일 평선 올라타다 실패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기 5일 평선 회복시키고 지금 22일 평선 위에 안착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골든크로스만 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 섹터 내에서 이제 요런 식으로 초소형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20일 이평선,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들을 회복시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예. 로봇 같은 경우 이제 좁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동차는요? 현대차도 뭐 지금 로봇으로 묶여 있긴 하잖아요. 지난주에 조금 올라갔었는데 피지컬 AI 이슈가 좀 나왔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현대차 올라간 건 시장 때문이라고 그냥 시장 따라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직은 만약에 로봇이라면 오늘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상승이 안 나오는 건 결국 시장이 좀 올라가니까 따로 올라갔다가 정체되고 따로 올라갔다가 정체되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계속 발목 걔가 잡힌 개 것 같아요. 끌었잖아요. 걔가 개 끄는 영상 나왔잖아. 아,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지금 이제 두 발로 걷는데 뭐 네 발로 걷는 게 뭐 그게 또 한번 산책을 잘 시키면 또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들어간 배터리들
배터리들. 어. 배터리들은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음. 오늘 지난주 금요일 또 오늘 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계속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3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다 지난주까지 예. 이 흐름 이거 좀 같이 볼게요.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계속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게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지는 않고 이제 반도체 계속 보고 있고 지금 떴다 가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좀 헷갈려요. 예. 헷갈리는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떴다가 지금 오늘까지 분위기 괜찮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만약에 분위기 괜찮으면 2차 전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모 같은 경우 보시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부터 강세 보였다가 오늘 또 강세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하고 양자 같은 경우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뭐 광통신처럼 계속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안 나타났으면은 아마 이 양자하고 보안이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코로나가 뜬금없이 나타난 거 보니까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광통신 한 4주 갔거든요. 4주 갔는데 아마 코로나하고 이 양자 같은 경우는 짧으면 1주, 길어도 2주 정도 봐야 될 테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수급적으로 지금은 가는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수급 체크를 좀 하는 게 네네네. 중요하다. 지금 그리고 내수주 비슷한 애들 좀 잘 가잖아요. 그죠? 지금 화장품, 예. 백화점, 호텔 뭐 이런 애들. 차트 괜찮은 게 이제 화장품 에이블 CNC 이런 것들 괜찮고 에이블 CNC. 응. 괜찮고요. 그리고 면세점은 이제 호텔신라고 롯데쇼핑이 좋아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아직 그 GS P&L이라든지 롯데관광개발 쪽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수 관련돼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롯데쇼핑 그리고 호텔신라 그리고 에이블 CNC 그리고 뭐 달바 글로벌 정도 이것도 좁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좁혀서 이제 차트 괜찮은 걸로 결국 차트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산업을 연구하는 산업을 연구하는 시간은 뭐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거보다 우리가 트레이딩 목적에서 어느 섹터가 안 가고 이걸 좀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차트 괜찮은 거를 우선시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처럼 차트 괜찮은 종목이 있다라면은 그쪽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가 또 이제 변곡점이라고 또 하면 할 수 있는 게 네. 휴전을 임시로 지금 2주 늘려놓은 게 내일까지잖아요. 네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아침이겠죠?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계속 협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난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협상은 뭐 좀 늘리고 기간을 네네. 다시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서 추후 네네. 협상한다. 이게 제일 무난한 네네. 거고 여기서 이제 협상 기간은 늘리지만 좋진 않았다. 이게 그 다음. 근데 그 진짜 그 다음에 안 좋아지는 것들은 생각하기 싫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주는? 이게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정말 정직해요. 지금 돈이 아시다시피 아까 그 유가 공매도 포지션도 보여드렸고 하게 되면은 악화되는 부분보다는 좋아진 쪽으로 어쨌든 예. 이제 포지션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돈은 거짓말 안 하는 거거든요.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시장에 순응하면 됩니다. 조정이 나온다? 그거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2주 전부터 조정이 다 기회로 좀 작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란을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란 얘기 해달라고 할 정도 제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란은 뭐 다 이제 제가 볼 때는 끝자락이라 봅니다. 끝자락에 보고 있는 거고 단지 중요한 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예. 나토 재검토. 이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제가 뉴스를 계속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전쟁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화두가 될 만한 이슈가 뭘까? 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대한 준비.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되고 어떤 이슈가 또 화두가 될 건가 이런 부분에 어떤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러면 하던 대로 그냥 네, 이번 주까지는 일단 반도체 보세요. 네. 네, 이번 주까지 반도체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세요. 삼성이스를 보시고 지금 코로나라든지 양자 같은 테마가 끝나야 돼요. 얘들이 계속 강세를 보인다라는 건 아직까지 주도적으로 갈 만한 신호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이제 체크하는 관전 포인트, 체크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 주를 또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다음 주에는 네네. 이란 얘기 안 하면 참 좋겠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